후보에 대해서만 사람의 이름을, 그 투표자를 찾아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했는가? 저는 그 특정 후보에게 부정이 있었을 것이고 반드시 파헤치면 부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령당원, 대리투표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표가 바로 90명 샘플 조사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투표했다고, 전화통화가 된 사람 65명 가운데 정상적으로 투표한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 해서 신문에 표가 나온 바로 그 표입니다. 충북도당 위원장님께서 지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께서 새벽 2시에 일 나가는데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전화 받아서 신경질 나서 나 당원 아니다. 2000년에 당원 가입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60세가 넘은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투표 어디서 하셨어요? 그래서 투표장 가서 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4.11 총선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을 묻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화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벌써 유령당원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대리투표가 한 사람 생겼습니다. 나머지 90명이 누군지 제가 그 전화 어느 분께 하셨는지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투표값을 연 그 행위가 지금 불러낸 것은 진실도 아닌 유령당원과 대리투표를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의 자긍심, 진성당원제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투표값을 열어본, 당원의 가장 소중한 비밀정보를 열어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절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명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충북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몇 분들께서 이런 부실조사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상보고서에 언급된 부실조사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상조사위원장님께서 의장석에서 그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언제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당원을 부정으로 몰았는가? 언제 우리가 단 한 번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심지어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소명 절차 하나 주지 않고 부정으로 단죄하였는가? 동료를 대하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시도당에서 도대체 우리 시도당의 어느 투표소가 어떤 문제로 부정으로 지목된 것이냐 내역을 알려달라고 어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단 회의에서는 지금은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들 하셨습니다. 이유는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그때 가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명예, 자긍심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그리고 오물을 뒤집어 씌울 때는 하루가 급하고, 그리고 소명 기회를 줄 때는 일주일도 길지 않습니다. 대표단 회의에서 논의는 그러하였습니다. 청년 비례와 관련된 문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청년 비례와 관련돼서 기왕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초 제기됐던 문제가 3가지였는데 다른 문제들은 모두 후보자들이 참가한 상황에서 해소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로 투표 당시에, 즉 3월 5일까지, 3월 8일까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진행됐던 투표 시스템상 그때 내가 5번을 찍었는데 그 표가 5번에게 간 게 맞느냐, 1번에게 가지 않고 5번에게 간 게 맞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실제 그때 그랬는지. 그거 하나가 남았다고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인 홍진혁 부총장께서 대표단 회의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뽑아서 당원들께 실제 누구 찍었는지 확인하고 그분들의 투표값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원에게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되도록 당이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저는 당원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한 분이라도 거기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는 잘 기억을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실제로 5번 찍었는데 나 3번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누구도 해명할 수 없는 미궁의 문제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검증 방법은 택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방법은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떤 별다른 논의나 보고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총선이 지나갔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청년비례까지 덮어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같은 시스템을 썼으니까, 그 시스템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시스템에 조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정당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같은 시스템을 쓴 청년비례도 역시 그러하다. 이것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내놓는 근거의 전부입니다. 청년비례 문제는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비례 경선과 별도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로그 기록을 왜 확보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로그 기록이 있는지 왜 안 물어봤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하셔서 이 의문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청년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당선자를 멍에에서 벗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료에게 그 정도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의혹이 없다면, 부정의 의혹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정행위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잠시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선거 부정조사에 대한 핵심만, 그리고 그 비례 현장 투표에 대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와서 제가 조금만, 제가 요즘 워낙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비판을 또 한 번 받게 된 일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5월 5일이지요. 전국운영위원회가 전자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자회의가 있고 나서 열린 어제 대표단 회의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직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자회의에 과연 전국운영위원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고 100%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개 이상의 업체에게 확인해달라. 그리고 전국운영위원들께 직접 확인해달라. 정말 참여하신 거 맞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접속하셔서 본인이 키보드를 두드리신 게 맞냐고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박창환 운영위원께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방금 중앙당 당직자로부터 이 대표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전국 운영위 전자회의 참석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국 운영위원들의 양심을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인격 모독입니다. 심한 모멸감이 듭니다. 제발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의사는 이러하였습니다. 모욕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투표 전체가 도대체 당신이 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그리고 도대체 제대로 당신의 투표값이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무한정한 의심을 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자회의는 100% 당신이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당신이 참석한 게 맞습니까? 라는 모멸감이 드는 질문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회의를 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한계는 이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나다 한번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행위는 내가 하는지 옆 사람이 와서 하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대합니다. 본인이 했겠지. 통합진보당의 당원인데 운영위원인데 본인이 했겠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그 제도를 도입한 우리 스스로의 신뢰의 수준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신뢰를 0으로 내리고 정말 참석했어요? 비밀번호 당신 핸드폰으로 받았지만 핸드폰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건 맞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당신이 정말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이 한마디는 당신이 친 건 맞아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문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그래 그 전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됐지. 내 전화번호라고 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받아서 입력했다고 하면 됐지. IP 주소 내놓으란 말이냐? 아니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란 말이냐? 불가능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전자회의, 온라인 투표 전자회의.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화상회의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전자회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 판단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진보정당은 이미 10년 전부터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구성한 국민참여당도 창당 당시부터 온라인 정당을 표방했고 그렇게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어디선가는 멈추어야 합니다. 맞아? 너 맞아? 이런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들여다보고 여기서 오류가 없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오류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입증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입증을 못한다고? 입증을 못하면 그럼 너는 입증을 못하는 거잖아. 너 의혹이 있는 거잖아. 의혹이 없다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의혹이 없다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여론은 어떻게 갑니까? 의혹이 있는 것으로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온라인 투표와 전자회의에 나서는 한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대표단 회의에서 전국 운영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모멸적인 전화를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온라인 선거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 변형되었는지 아닌지 조사는 어느 수준에서 해야 하느냐. 마녀 사냥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모든 의문을 다 입증해봐. 안 그러면 너는 마녀야. 이게 중세였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서 진보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인 온라인 투표의 공간에 빠져 들어가면서 지극히 현대적인 문물을 다루면서 우리는 중세의 마녀 사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마녀 사냥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언론은 통합진보당이 자인한 것으로 이것을 보도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언론 보도를 제공해 드려서 언론들께 확인 없이 마녀 사냥식 기사를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론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사 결과가 바뀌게 된다면 제발 그것만이라도 보도해 주십시오. 제발 보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투표 부정의 쟁점 3가지입니다. 투표 결과 지금 인위적 조작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한 투표 결과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취득 또는 조작이 있는지, 투표 진행 상황에 대한 부정 취득이 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투표 결과 데이터의 인위적 조작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미 이상 여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작 여부 정황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클리어 됐습니다. 2번째, 남은 유혹. 3번째,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각각에 대해서 이런 조작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작되었다고 조작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확실치 않으니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선거라고 정당한 선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5쪽 자료집 25쪽에 제가 관련된 내용을 드렸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의 IT 전문가들에게 저희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검증용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발자가 개발의 편의를 위하여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검증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행위가 모두 기록됩니다. 자동 기록입니다. 그래야 범죄가 있었는지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로그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디도스 공격 있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로그 파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일부 한 개발자가 따가지고 나옵니다. 체크아웃. 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래. 따가지고 나옵니다.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에 가야 되겠는데 내일 작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끕니다. 내일 다시 와서 아침에 컴퓨터를 켭니다. 여전히 체크아웃 상태입니다. 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다 했다 싶으면 그만하고 체크인하고 저장을 합니다. 남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직 체크아웃해서 가지고 나온 화면과 체크인해서 들여보낸 화면만 남습니다. 수동 조작입니다. 검증에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로그 파일은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청년비리에 관해서는 로그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로그 파일은 충분히 이것을 구할 수 있다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4월 12일 이후에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리드, 보는 것, 로그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안 기록될 수도 있는, 이것은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는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사기관의 이 문제의 첫 번째, 컴퓨터 범죄의 첫 번째는 로그 기록을 확보하는데 왜 진상조사위원회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에만 매달리고 로그 기록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로그 기록이 혹시 없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로그 기록이 없어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조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부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 내부를 책벌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이나 마찬가지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검찰이 증거는 여기에 있는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흘려보내고 이 증거가 소멸되도록 딴 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여 이 증거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네가 무죄라고 말을 못 해주겠어. 이것이 검찰의 태도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싸워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의혹만 가지고 사람을 잡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검찰에 대해서 해왔던 수십 년간의 우리의 태도였고, 이것은 근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무죄입니다.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죄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대 법의 원칙입니다. 근대 국가의 흔들릴 수 없는 상식입니다.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부정을 했을 거야. 뭔가 부정을 했을 거야.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의혹이 이것이지요. 투표값을 열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서 투표를 하게 했을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확인되지 않고 넘겼을 거야. 이것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대의 상식을 찾으면 됩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우리 내부의 신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특별히 너 참 믿을 만한 놈이다 하고 믿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를 도입한 수준에서 그 제도의 안전성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 수준에서 봐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도 자인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지, 확실하게 로그 파일 연구 보존하고 검증 프로그램 다 만들고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게 하지. 왜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저희 불찰이 너무 컸습니다. 우려가 있으신 것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뽑힌 거 맞냐고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갖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저 도저히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당하게 뽑힌 것인지. 그래서 싸그리 무효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범주의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해하면 안 됩니다. 근대법의 원칙은, 근대의 상식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상식이 통합진보당 내 그리고 진보 진영과 적어도 진보 언론 내에는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가입피와 관련돼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 투표와 관련된 것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자료집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39쪽 자료집입니다. 선거 마감일과 최종 결과 발표일 현장 투표자 수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582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큰 표 차이입니다. 전체 투표수가 5,200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0%가량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선거의 안전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승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투표가 끝난 직후에 바로 582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선거 명부 기준으로 확인하기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종료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대화를 보시면 진상조사위원은 아직도 이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완전히 종결된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선관위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충실한 선관위의 기본적인 답변을 받는 것조차 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투표관리자 미서명 투표용지 유효 처리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소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예전에는 중앙당 선관위 직인이 찍혔다고 생각해서 서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표를 만든 것이지요.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한 당연한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원의 소중한 표를 선거관리자의 실수로 인하여 무효표로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무효표를 유효화한 사례. 이것은 지금 사례로 제시된 것은 보시면 비례 순번해서 기표에 첫 번째 칸에는 찬성 반대가 둘 다 찍혀 있고 나머지는 찬성만 찍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랬다고 합니다. 대구 선관위에서 이것이 각 비례 후보 찬반 투표를 하는 비례 후보들이 한 장의 용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이 다 찍혀져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효표 처리하였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유효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에 그 관할 선관위에서 했던 처리입니다. 합당한 처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사례로 지금 제시되었습니다. 관할 선관위에 확인을 했다면 지적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1인 단독 개표 작업 진행 사례 45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앙운영위를 하면서 울산의 시당 선관위 협력 간사라는 간사인 분의 실명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국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분께서 소명하신 내용은 그 46쪽에 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그 자료에 보시면 71쪽부터 직접 서명 날인하고 작성한 소명서가 그대로 팩스본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1인 단독 개표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혼자 개표했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개표록을 잘못 작성한 것이지 1인 단독 개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전혀 확인 없이 1인 단독 개표했다. 마음대로 했다. 선거 사무원들이 당권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게 했다. 이런 의혹으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는 몰아갔습니다.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47쪽에 있습니다. 48쪽에 김승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소명서가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선거사무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관할 국가선관위에서 기표도구를 잘 안 빌려줬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선거관리 규정에는 관할 국가선관위에서 기표금고를 빌려와서 그걸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기표용구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결정도 안 했기 때문에 뭘로 하든 의사표명만 하면 다 유효한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중앙선관위 이 의혹을 묻고 제기하고 소명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것은 부정선거의 사례나 또는 관리규정 위반 사례로 제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 투표 집계 결과 오류 사례가 49쪽에 있습니다. 그 뒤에 50쪽에 경주시의 담당자의 소명서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집계가 좀 달랐는데 경주시 전체를 돌아보면 똑같았다 이겁니다. 표의 차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전체 표의 차이는. 물론 표를 이렇게 숫자를 잘못 작성한 거 실수죠. 이러면 안 되죠. 제대로 작성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거의 부정 사례는 아닙니다. 51쪽 선거인 명부 투표관리자 미서명 사례입니다. 뒤에 52쪽에 소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본인은 서명을 한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조작되거나 이런 게 없다면 본인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이 철저하게 되고 또 해당한 처분이 또 있어야 하겠지요. 53쪽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서명이 없고 투표관리자 서명만 있는 사례. 그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선거인 명부의 두 번째 줄에 선거인 그 유권자 서명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분이 투표하신 건 맞다 그럽니다. 근데 서명을 안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서명을 받지 못한 잘못은 투표관리인에게, 선거관리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 처리한 것이지 부정은 아닌 겁니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일일 동시간대 2개 투표소 관리 사례가 55쪽인데요. 그 뒤에 소명서가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의 청주와 청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 사례에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가지고 처음에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한 두 개의 문서가 딱 보고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문서를 보고 바로 이것이 잘못된 지적임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청주와 청원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청원군 오비맥주 노동조합에 똑같이 같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오래전에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 자료를 진상조사위원회에 답변 자료로 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이 전화를 안 해봐도 저 자료만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면 얼마든지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출받은 자료조차, 문서 자료조차 안 봤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위원회 능력을 제가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마 이런 일이 왜 그랬지 하고 한 번 자료를 더 떠들어 볼 열의와 애정만 있었다면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예의로서 그랬다면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사람도 부족하고 또 강제 수사권도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진상조사위원장님과 조사위원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서류도 안 봤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한계가 있어서 조사권이 없어서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전체 사례로 제시한 것도 이렇게 미비가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명백하고 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여기에 사례로 집어넣었을 텐데 나머지 아직 밝혀지지도 아니하고 어떤 투표소인지도 이름조차 거명되지 아니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것이 부정이라고 120개 투표소 관리규정 위반과 부정이라고 통계를 내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120개가 어디냐? 투표소 이름이라도 달라. 못 두시겠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120개를 다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밖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57쪽, 58쪽은 충주시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59쪽은 제가 이것도 지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인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당사자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61쪽 아까 전남 장흥에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63쪽 투표관리자 동일인 서명이 다른 경우 이것도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께서 도대체 뭐냐 이렇게 놀라운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들어보니 이분 참 정성스럽습니다. 이 투표용지에는 정자로 써야 되는 줄 알고 정자로 또박또박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저 개표록에는 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명으로 써야 되는 줄 알고 흘려 쓰는 서명을 썼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당원들을 누가 그렇게 의심을 했는지가 저는 가슴이 아픈 겁니다. 65쪽 아까 오산에 우리 최명섭 당원님께서 나오셔서 병신이라고 서명된 경위를 말씀하셨지요. 물론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서명하시도록 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의 사례는 아니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투표 조사를 지금 120개, 무효 처리된 8개 말고도 120교에서 투표소에서 즉 현장투표가 이루어진 135개, 138개 그 정도 투표소에 80 내지 90%에서 문제가 있다고 모든 언론에 일면에 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 사례들이 벌써 몇 개 발견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진만으로도 2개가 겹쳐졌습니다.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승교 위원장님께서 이미 오홍만 후보 측에서 15개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건 근거가 없다 이렇게 기각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61곳
부정 사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 투표용지를 아무도 볼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봉인되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은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의문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인께서 직접 그때 당시 문제가 돼서 용지들을 봤는데 그 투표 용지도 보고 투표 명부도 봤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서 또 일어나지 여러 곳에서 하나씩 문제들이 펼쳐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문제 하나하나 다 떼어내서 120개 투표소에 문제 있었다 이렇게 널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봐서 해당 선거 사무원에게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인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일일이 다 중앙당 차원에서 그거 잘못을 지적드리고 필요하면 교육 또 더 무거운 것이라면 필요한 해당하는 적합한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이제는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더 길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했는데 이제 마감하는 국회를 떠나가는 이 시점에 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촉망받는 진보 정치인 그리고 누구나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제 입으로 드리는 것은 매우 쑥스러운 일이나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칭찬이나 격려라기보다는 그만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그래도 한 개인을 통해서라도 인물을 통해서라도 주고 계신 것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듯이 그 기대는 저 혼자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얻어내신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히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 진상보고서를 받아드는 순간 저에게 주어졌던 요구는 이것이죠. 잘라내라. 사실관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잘라내라. 거기 나쁜 사람들 많다. 원래 그런 사람들 많더라. 확실하게 끊어라. 그래서 살 길 찾아라. 더 성장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상식의 수준에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파에 소속되어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민주노동당으로 들어왔던 사람도 아니고 또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대표하여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경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저와 조금 친한 사람이 큰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하게 잘라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 잘라내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실은 분명하고 그 부실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 보고서를 다른 아무런 자료 없이 다른 아무런 정보 없이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2개만 놓고 보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의문인 점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설마 내가 봐온 사람들은 설마 이럴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억울하다고 나오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사례로 제시된 것 가운데 제가 그 첫날 찾은 것이 사진이 제시된 부정선거 사례 중에 절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가장 명백한 사례 중에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국운영위원회 때 도저히 이것을 근거로는 나는 한 발짝도 더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독선의 모습을 봤다. 이제 끊는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풀려지거나 진실과 다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서는 누구도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누군가 나는 아무 책임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라고 진실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뢰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더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길을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3월 19일 조간신문에 떴습니다. 그 이후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공동대표로서 저에 대한 공격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한치만 걸음을 잘못 디디면 바로 온몸을 칼에 찔려서 쓰러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 당과 동지에 대한 무고, 사례로 거론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당 전체에 대한 무고, 통합진보당의 내부로부터 몰락, 야권연대와 진보 집권의 가능성의 소멸, 이것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과 현상입니다. 누가 이 사태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일일이 캐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는 모두가 상식에 근거하여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원 여러분께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덕분에 쌓아온 통합진보당,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온 상식과 양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그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해서 다음 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진실의 기초에서 책임질 것은 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는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함께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세의 마녀 사냥에서 벗어난 진보의 상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료에 대한 진보의 예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인 저도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1시간 가까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공청회는 이제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요. 혹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청회 관련 내용을 보시고 혹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발표를 보시고 꼭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번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자분들한테는 별도로 이런 시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방청객 분 중에서 혹시 한두 분 가능하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이정희 공동대표가 주최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재검증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